법적으로 보면 1차 고소한 여성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화장실로 가서 성관계하려는데 싫다고 했고 그럼 우리 사귀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사귀자라고 얘기를 해서 동의하고 성관계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괜찮다 나쁘다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법적으로 판단할 때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그러니까 강간죄에서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내용에서 지금 저항할 수 없는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1차 고소녀가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할 때도 그러니까 강제성을 입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1차 고소녀가 계속 그 주장하던 게 아니라 5일 만에 갑자기 정말 취소를 했어요. 그 취한 이유가 뭐래요? 핵심이 강제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강제성 부분에서 입장을 바꾼 건데 이 맨 처음에 고소한 1차 고소녀 그 A 씨가 성관계 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바꾼 거죠. 네, 바꿨고 그때 박유천과 뭐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 일행들이 나를 좀 쉽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와서 다시 뭐 박유천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관계 당시에도 박유천이 나를 좀 쉽게 본 것 같다, 좀 기분이 나빴다라고 그래서 좀 혼내주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너무 뭐 사건이 커지면서 보도도 많이 되고 하면서 심적 부담도 있었고 걱정도 됐다. 그래서 취하를 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아니, 이 과정에서 최 기자님 그 합의금 논란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오해가 더 깊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언론사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뭐 루머를 통해서 뭐 얼마를 받았다더라, 얼마를 뭐 딜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의금 챙겨서 이제 안 한다고 했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이렇게 취하까지 하고 나니까 약간 대중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박유천 쪽으로 좀 잘 흘러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이후에 제2, 제3, 제4의 여성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 씨 같은 경우는 고소 취하 이후에 합의금 논란까지 일자 자기가 난 다시 재고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었고 이후에 박유천 소속사에서는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해서 이 여자를 이제 무고죄로 다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변호사님, 이 취하를 했다가 다시 고소를 하겠다. 이게 우리 법상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제 고소를 취하고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성폭행 안 당했다는데 왜 수사를 계속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소를 해야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수사가 진행이 돼도 그러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다가 당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소를 취한 거잖아요. 성폭행 판단에 제일 중요한 건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피해 진술의 일관성인데 피해 진술이 벌써 지금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차 고소한 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KBS